4년 전 남편과 이혼한 40대 제보자입니다. 자, 최근 TV를 보다가 많이 놀라셨대요. 다름 아닌 남편의 이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기 때문이었다. 네, 지난 2022년에 남편의 외도로 제보자분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TV를 보다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이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출연을 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함께 병합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제보자가 큰 상처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10대 미성년 자녀 2명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 되면서 매일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이 TV에, 그것도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많이 놀라시겠죠. 가정이 뭐가 됐든 깨졌는데 짝을 찾겠다고 이렇게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니 말이죠. 자, 제보자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양심의 가책 무슨 얘기인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너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자기는 그런 말썽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보고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정말 물음이 계속 안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분 때문에 저희 가정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자, 먼저 이 제보자분의 결혼 생활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결혼 기간 동안 전혀 모르셨었대요. 맞습니다. 두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고요. 동갑내기입니다. 2007년도에 결혼을 해서 슬하에 자녀가 2명이 있었던 상황이고 남편은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 제보자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져 살면서 뭐 일을 하면서 약간의 갈등 같은 게 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좀 떨어져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좀 커졌던 것 같고요. 특히 이사할 때 남편이 오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남편이 이런 곳에서 못 살겠다, 뭐 좁은 평으로 좀 이사를 갔었는데 못 살겠다면서 가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하고요. 사실은 아내는 아이들 육아, 양육에 신경 썼고 남편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나가면서도 이제 네 때문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께서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제 꼭 참으셨던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 자, 그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혼 소장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 사람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희 남편이랑 어떤 여자가 밤에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이런 것들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장에 있는 직원이었어요. 그 매장에서 직원 기록을 보고 찾았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하, 같은 곳에서 남편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제보자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 제보자는 변호사와 이 내용을 상담을 했고요. 변호사로부터 이런 경우에는 그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에도 사람들을 만난다면서 귀가 시간이 또 매우 늦었고 그저 사업 때문이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외도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 비슷한 시기 이 제보자는 지인으로부터 남편과 어떤 여자가 뭐 밤에 손을 잡거나 어깨 동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말도 좀 듣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의 외도 상대는요.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 매장의 직원으로 두 사람은 수차례 해외 여행도 함께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보자께서는 결국 이혼 그리고 상간소 두 가지를 함께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거기에 맞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재판 결과는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쪽의 잘못이라고 책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이 여성이 입사를 한 뒤에 남편이 운영한 사업소에 그다음에 이제 뭐 부정한 관계로 발전해서 해외여행도 다녔고 이런 부분들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그 상대 여성에게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고요. 위자료로 이 남성의 경우는 남편의 경우는 3천만 원이고 이 소송은 공동불법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따로따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3천만 원을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거서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여성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다만 아직 남편하고 재산 분할이 정리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재산 분할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위자료도 아직은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 제보자는 뭐 일단 그때 그 기억을 다 잊으려고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TV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네, 저희 제작진과 통화를 하면서 이 제보자분은 이혼을 하고 다 잊고 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남은 것 같다. 그때 생각을 하면 다시 또 심장이 두근거리고 좀 많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이혼을 하면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보니까 그것 자체로도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정작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TV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보자가 그 불륜 상대와 남편이 계속 만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그 당사자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일단 저희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얘기한 바로는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일단 출연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거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라고 했고 이걸 또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도 보냈는데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이라 그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통지 확인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 없이 얘기를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판결문이 나올 정도인데 판결문만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 건지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뭐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이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진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좀 물어봤는데 그 제작진 측에서는 계약서에 이제 출연자가 뭐 범죄나 불륜, 학교 폭력 등의 과거 사회적 무리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반 시의 위약벌 조항을 명시해서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좀 발생한다면서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이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또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믿고 출연해주신 출연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해당 출연자에게 손해배상 등 소송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교 폭력 등 사회적 무리에 연루된 적이 없다라는 진술 보장 이거를 이제 계약서에서 받았군요. 예.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예. 저희가 참 이걸 오늘 이 내용을 다루면서도 이게 이제 뭐 연예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뭐 연반인 뭐 이렇게 일반인과 연예인의 중간 뭐 약간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반인이어서. 공인, 연예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출연을 하면 다 연예인, 공인이 되는 건 아닌데 어쩌면 기본적으로 일반인인데 일반인의 어떤 사생활 부분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다만 또 그것을 봤던 제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견디기 좀 힘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방송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